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빠더 장토빠입니다. 여러분, 중동발 전쟁 위기로 시장이 무섭게 출렁이면서 당장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 같아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이 극심한 공포 장세가 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우주 제국을 가장 싸게 담을 수 있는 평생의 매수 기회인지 확인해 보고요. 특히 다가오는 스페이스X의 역대급 상장과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소름 돋는 큰 그림이 우리 장기 투자자들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줄지 정리해 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중동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중동 전체가 사실상 전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도대체 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팀이 되어 이란과 싸우는지 그 핵심 명분과 목적부터 팩트 기반으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갈등은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의 생존, 그리고 글로벌 경제 안보가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대립인데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이란과의 대립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생존 그 자체입니다. 이란이 직접 쏘는 미사일이나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가 이들의 핵심 명분인 거죠. 이스라엘의 최우선 과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무장단체들의 포위망, 이른바 불의 고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스라엘과 한 팀일까요?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중동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예요. 미국은 테러리즘 근절과 글로벌 무역로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의 패권을 쥐는 것을 견제하고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그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바닷길을 보호해야만 글로벌 경제의 붕괴와 인플레이션 폭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란이 핵을 가지면 사우디아라비아나 튀르키예 등 주변 국가들까지 핵을 개발하는 연쇄 반응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반대로 이란의 입장에서 미국은 큰 사탄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에요. 이란의 최종 목표는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슬람 세계의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흔드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미국은 동맹국 보호와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해 이란의 패권 확장을 막아내려는 철저한 이권과 안보 싸움인 것입니다. 자, 이런 팽팽한 배경 속에서 현재 전황을 살펴보면 사태가 정말 심각한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대화는 더 이상 없다고 선언하면서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주요 도시에 선제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이란 그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집무실 본부가 주요 타깃이 되었고, 이에 이란과 이란 혁명 수비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중동 전역에 있는 미군과 이스라엘 시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으로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나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도 폭발이 보고됐죠. 이 때문에 현재 주요 중동 국가들의 하늘길이 전면 폐쇄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번 사태를 두고 각국 리더들의 발언을 보면은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쪼개지는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닌 대규모 군사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해군,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이란 국민들에게 직접 정부를 뒤엎고 자유를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정권 교체, 즉 현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뜻인 레짐 체인지를 노리고 있다는 걸 명확히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역시 이란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국가적 생존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번 선제 타격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북한은 즉각 노동신문을 통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 사태를 미국, 이스라엘, 서방 국가들과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 이른바
앞 글자를 딴 크링크라고 불리는 반서방 연합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어요. 반면 캐나다와 벨기에는 이란의 핵 위협을 지적하며 미국의 행동을 지지하는 쪽이고요.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전쟁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이에요. 일본은 이번 사태가 에너지 안보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원유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이건 남일이 아니며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공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거시경제적 파도를 몰고 올까요? 가장 핵심은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즉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부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영봉이 폐쇄된 중동 지역에는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이 해협이 봉쇄될 위기에 처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겨우 진정시켜 놓은 전 세계 물가를 다시 치솟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물가가 다시 오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가 매우 힘들어지겠죠. 그동안 시장은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기대감에 찬물이 확 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전면전 양상에서는 방위산업 관련 주식이나 석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관련 주식으로 돈이 강하게 몰리게 돼요. 반면 우리가 장기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와 성장주들은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위험한 자산은 피하고 현금이나 금처럼 안전한 곳으로 숨으려는 심리가 퍼질 거고요.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이겠죠. 특히 유가가 오르고 물류망이 엉키게 되면은 테슬라처럼 직접 차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은 원가가 올라가고 마진이 줄어들어 수익성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주가가 출렁인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또 없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이끄는 AI 혁신과 자율주행이라는 근본적인 시대의 큰 흐름, 즉 메가 트렌드 자체가 망가진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극심한 변동성을 잘 견뎌내시면서 이 기업들의 본질적인 기술력과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단단히 쥐고 가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화제를 돌려볼게요. 최근 AI 시장을 두고 거품 논란이 계속해서 많은데요. 근데 돈나무 누나로 잘 알려진 우리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지금의 AI는 절대 거품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90년대 말 닷컴 버블 당시에는 광 케이블 같은 통신망이 잔뜩 깔리기만 하고 실제로는 쓰이지 않아서 방치된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전 세계에 깔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 같은 AI 반도체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100%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쓰임새가 확실하다는 거죠.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캐시우드는 중국이 미국을 맹추격하는 이 상황조차도 오히려 AI 혁명을 더 빨리 앞당기는 아주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특히 캐시우드가 가장 주목하는 엄청난 기회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챗 GPT 같은 소프트웨어나 반도체를 넘어서 이제는 AI가 현실 세계로 나와서 직접 움직이는 물리적 AI 시대가 온다는 건데요.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무려 1경 원이 넘는 10조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테슬라예요. 자율주행 기술 자체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서 운전대 조작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기술은 장벽이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는 전 세계에 굴러다니는 700만 대에서 800만 대의 차량으로부터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데이터는 다른 기업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테슬라만의 강력한 무기죠. 지금 유일한 걸림돌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규제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2029년 목표 주가를 2,600달러로 굳건하게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2,600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목표가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가치는 쏙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크 인베스트 측에서도 로보택시 일정은 좀 성급하게 잡았지만, 반대로 옵티머스의 잠재력은 너무 보수적으로 평가했다고 인정하면서
나중에 목표가를 더 올려잡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바로 스페이스X와 xAI의 결합인데 지구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전기 엄청 먹겠죠. 환경 규제 까다롭죠. 제약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아예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띄우겠다고 기발하면서도 아주 진지한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우주에는 골치 아픈 규제가 없으니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그럼 테슬라도 당장 우주 데이터 센터랑 합쳐지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묵묵히 기다려준 테슬라 주주들에게 로보택시 수익으로 먼저 보답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우주 융합은 스페이스X 중심으로 먼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캐시우드는 비트코인과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굳건한 믿음도 보여줬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출렁이긴 하지만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민간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서 전통 금융권이 점점 더 많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과가 부진했던 헬스케어, 특히 유전 체학 분야도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접목되면 신약을 개발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서 숨겨진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강조했어요. 물론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상품을 많이 만들수록 비용이 싸진다는 라이트의 법칙을 생각해 볼 때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면 혁신 기술의 성장 속도가 일시적으로 느려질 수 있겠죠. 하지만 캐시우드는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들이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려고 길을 쓰기 때문에 침체가 끝날 때쯤이면 사람을 덜 쓰고도 일할 수 있는 AI나 로봇 기술이 용수철 튀어오르듯 폭발적으로 도입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자, 그럼 다음은요. 최근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기술주들이 줄줄이 흘러내리는 잔혹한 한 주를 보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이제 그 댄 아이브스가 투자자들을 달래며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댄 아이브스는 이번 주가 기술주에게 참혹했던 것은 맞지만 시장이 겉으로 드러난 악재에 너무 과도하게 겁을 먹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예를 들어 AI 기업인 엔스로픽과 관련된 이벤트가 시장에 불안감을 주기는 했지만 그런 속담이 있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실제 펀더멘털이 미치는 타격은 소문만큼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할 핵심 지표들은 너무나도 튼튼하다고 강조합니다. 엔비디아의 탄탄한 실적과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치, 그리고 오픈 AI가 성공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다는 소식들이 그 증거로 꼽고 있네요. 특히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바닥을 다지며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이런 굵직한 호재들이 일시적인 경제 불안이나 단기적인 공포 심리를 다 덮어버리고 결국 2026년까지 기술주와 AI 관련주들이 거침없이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 즉 강세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의 주가 하락은 AI 산업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이자 일시적인 노이즈일 뿐이라는 게 댄 아이브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화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도 주식시장에서 스페이스X 주식을 살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그동안 기관이나 벤처 캐피털을 통해서만 비공개로 투자를 받아왔는데, 이제 기업 공개, 이른바 IPO를 통해 외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팔게 됩니다. 일정을 보면요. 2026년 3월에 비공개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6월에 미국 증시에 공식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비공개 예비 심사 청구라는 것은 기업의 재무 정보나 사업 계획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대중이나 경쟁사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먼저 조용히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제도예요.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정보 유출을 막으면서 상장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죠. 이번 상장의 조달 규모는 최대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9년 사우디 아람코가 세웠던 290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2배 가까이 깨버리는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기업 가치는 무려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죠. 상장하자마자 테슬라와 메타를 제치고 미국 내 시가총액 6위 기업으로 바로 직행하게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차등 의결권 구조인데요. 보통 주식은 한 주당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지만 차등 의결권은 창업자가 가진 주식의 한 주당 10표 같은 더 많은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번 상장으로 거대한 외부 자본이 들어오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경영권을 뺏기지 않고 확실하게 방어하기 위한 그런 필수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스페이스X는 차세대 로켓인 스타쉽 발사, 우주 궤도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달기지 건설,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와의 시너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해졌죠. 마침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가 돈을 벌기 시작했고 우주와 AI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지금이 이 엄청난 몸값을 인정받을 최적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워낙 역사상 가장 큰 상장이다 보니 여기서 떨어지는 수수료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또 JP 모건 스탠리 등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이 사활을 걸고 모두 뛰어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이 있는데 최대 500억 달러의 그 시중 자금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으로 확 몰리게 되면은 증시 내 다른 그 기업들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가는 일시적인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는 우주 인프라와 AI 결합, 이 그 거대한 자금줄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